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편집기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를 개발하기 위한 웹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짧게 끝날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만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먼저 실행하셔서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요, 그 녀석을 실행하신 다음에 자, 첫 화면에서 여러분들은 그 한글 버전으로 설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언어팩을 설치하시면은 한글 버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 메뉴 누르면은 저랑 메뉴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새로 만들기에서 프로젝트. 자, 이 기본적인 설정이 좀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그 설정을 아마 자바스크립트로 설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설정을 하겠다고 하면은 이 도구 메뉴를 누르셔서 보시면 설정을 가져오기 또는 내보내기 이런 게 있는데요. 설정 가져오기와 내보내기를 선택하시고 나면은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맨 끝에 그 모두 다시 설정하기 이렇게 되는데 영문으로는 이제 리셋이라 나오겠죠. All Settings. 그래서 클릭하셔가지고 다시 설정하는 걸로 할 거예요. 다음 넘어가시면은 위에는 뭐 설정을 저장하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니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다음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설정했던 것이 이제 다른 걸 바꿀 수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그 모바일 디바이스,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타블렛 같은 것을 개발하기 위한 그러한 그 템플릿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웹 개발을 위한 자바스크립트로서 설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설정하게 되면 조금 저희가 원하는 것과 좀 거리감이 있는 설정이 될 것 같아요. 웹 개발하기 위한 녀석으로서 C샵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C샵을 이용할 것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웹 개발할 때 서버 쪽 개발과 클라이언트 개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이제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백엔드 개발하고 프론트엔드 개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 서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C샵을 쓰겠다고 선택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어차피 그쪽이 아니라 프론트 단 또는 클라이언트 단에 개발할 거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C샵을 선택하셔서 마침을 누르시면은 일단 C샵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한 서버 개발 또는 백엔드 단 개발의 설정으로 맞춰질 거예요. 저희는 그것과 상관없는 프론트 단을 개발할 거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선택하든 프론트 단,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이언트 단의 개발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C샵을 선택하시고 설정을 변경하시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될 거예요. 자, 설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닫기 누르고 나면 조금 아까 저와 같은 설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일 메뉴 눌러서 새로 만들기에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본 언어가 이제 C샵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C샵으로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종류가 많기 때문에 템플릿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웹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필터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것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어떤 폴더에다 만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기본 설정은 사용자 디렉토리라고 할 수 있는 C 드라이브에 유저스라는 폴더에 자기의 그 사용자 계정 이름을 이용한 그 문서라고 하는 폴더에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뭐 다른 폴더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별도의 데이터 드라이버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옮겨서 그 DOM이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들어가서 여기다 폴더 하나를 만들 생각이에요. 폴더를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새로 버튼,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 선택하고 여기다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해서요. 이 디렉토리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명인데요. 이 프로젝트명은 뭘로 할 것이냐? 저희가 지금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름을 하든. 근데 이제 뭐 DOM 프로젝트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게 솔루션 디렉토리 만들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솔루션 디렉토리 만들기는 체크를 해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다양한 파일들이 있죠. 뭐 HTML, 뭐 CSS, 또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런 기타 등등의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파일들이 있는데, 이 파일들을 관리하기 위한 큰 울타리, 그것이 바로 이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나눠서 만들 경우가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할 경우에 그것들도 감쌀 수 있는 더 큰 울타리가 필요한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 더 큰 울타리를 솔루션이라고 해서, 내가 이걸 체크하게 되면 여러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조건 하에 체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더 큰 솔루션으로 디렉토리가 크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 프로젝트라는 녀석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고요. 그냥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파일들을 만들게 될 거예요. 자, DOM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C샵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 다양한 그 웹 기반의 다양한 템플릿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엠프티를 선택할 거고,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 이게 선택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들에게 프로젝트를 호스팅할 수 있는 그 원격의 저장소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걸 쓰겠느냐 라고 하는 건데, 체크를 지워서 안 쓰겠다고 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비어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지금 프로젝트 하나만 딸랑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파일도 존재하지 않는 프로젝트인데, 일단 저희는 여기 와서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에다가 파일 하나를 추가할 거예요. HTML 파일을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추가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와서 HTML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HTML 파일명을 뭐로 할 거냐 라고 하는데, 첫 번째 만들어진 거니까 우리가 인덱스라고 할게요. index.html 직접 써도 되고, 어차피 만들고자 했던 것이 HTML 파일이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름만 넣어도 상관없죠. 앞에 있는 글자를 우리가 소문자로 해도 되고 대문자로 해도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 파일명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하니까 뭐 어떤 이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이 여기 추가될 거예요. 자, 추가됐죠. 이 목록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만약에 닫혔다 그러면 목록에 있기 때문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바로 열 수도 있겠죠. 그리고 편집하는데 만약에 디스플레이가 너무 작은 디바이스를 쓰고 있다고 하면, 얘를 크게 보고 싶다고 하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이렇게 올리시면 커졌다가 또 마우스 휠을 내리시면 작아지고 그럽니다. 적당한 크기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전에 했던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메모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엔터키를 치게 되면 들여쓰기가 이만큼 저절로 되지 않았거든요. 들여쓰기가 저절로 될 뿐만 아니라 가로를 열면 S만 찍어도 S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그런 입력할 수 있는 태그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엔터만 치면 저절로 입력이 되고요. 꺾음새를 닫으면 나머지가 저절로 입력이 되죠. 엔터키를 치면 들여쓰기가 적당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얼라트를 치려고 이렇게 하니까 또 선택이 저절로 되죠. 엔터 치면 자동 완성이 되고, 여기에다가 헬로라고 하는 것을 쓰기 위해서 이제 글을 쓰니까 색깔로 구별까지 해주죠. 문자를 편집기를 메모장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좀 더 진보된 도구를 쓰니까 분명히 생산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거나, 또는 여기 저장 버튼이 있으니까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저장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저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전에 같으면은 뭐 탐색기 가서 이제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편집 중인 창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브라우저에서 보기 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면 브라우저도 실행해 주고요. 이 그 페이지를 실행하기 위한 간단한 웹서버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밑에 IIS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간단한 개발용 웹서버가 실행이 되고요. 그 웹서버에 이 문서가 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웹서버에다 문서를 요청하게 되고요. 그 문서 요청된 것이 브라우저에서 읽혀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탐색기에서
자, 탐색기에서 내가 더블 클릭해서 브라우저를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파일 입출력으로 읽어드렸던 이 내용과는 달라요. 여기서 지금 파일로 읽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똑같이 뜨는 것 같지만 이 파일은 로컬 유저가 로컬 파일을 읽은 거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된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로 원격으로 전달받은 그런 문서보다는 실행 권한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로컬에서 실행되는 파일, 로컬 유저가 로컬 파일을 읽어서 실행한 그런 스크립트는 사실은 시스템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자원들을 접근할 수가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컬에서 실행되는 형태의 스크립트는 이 브라우저가 지금 크롬인데 얘는 지금 아무런 메시지를 보이지 않지만 이걸 만약에 저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브라우저 통해서 실행하게 되면은 그 이 웹페이지에서 그 로컬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고요. 이것을 차단하고 있는데 뭐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허용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헬로가 뜨게 되겠죠. 자, 저희는 이런 그 불필요한 그런 그 차단 이런 내용을 좀 보고 싶지 않으면은 실제적으로 웹서버를 통해서 실행되는 그런 형태의 문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원격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걔는 특정 샌드박스 내에서만 실행되는 그러한 스크립트가 되겠고요. 저희는 실제로 어떤 스크립트를 만들어도 그것은 그 웹을 통해서 전달하고 또 전달받아서 실행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크립트라고 하는 녀석을 웹서버를 통해서 제공받는 형태의 개발 환경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통해서 실행했을 때 자, 오른쪽에 개발 웹서버가 돌게 되는데 이 개발 웹서버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끈 상태에서 얘를 새로 고침하게 되면은 자, 한번 꺼볼까요? 끈 상태에서 이걸 새로 고침하게 되면은 이제 요청할 서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나야 되거든요.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로가 또 뜨는 거 보면 분명히 저희는 그 웹서버가 없는데 얘가 뜨는 이유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인터넷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저희가 한번 다운로드 받은 내용은 여기에 설정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이 캐시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캐시 공간 한번 저희가 클릭해 보면 저희가 이 캐시 공간 한번 보면요, 파일 보기 버튼 눌러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저희가 만들었던 페이지가 있어요. 굳이 찾아보겠다고 하면은 인덱스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은 여기 인덱스라고 하는 이름의 HTML이 여러 개가 보이네요. 저희가 이 녀석을 속성을 보게 되면 자, 여기 로컬호스트 820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자, 이 녀석을 자꾸 읽어드리기 때문에 서버가 없어도 로컬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저희가 만약 코드를 수정했다고 해도 서버에 있는 내용을 직접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여기 있는 캐시에 있는 공간을 자꾸 읽어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이제 저희가 개발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할 때마다 반드시 웹 서버를 통해서 반드시 새로 요청할 수 있도록 설정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새로 침하게 되면 웹 서버가 지금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파일을 요청해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웹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물론 저희가 서버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지만 저희는 뭐 서버 프로그램을 할 생각은 없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들 거니까 이제 이렇게 틀을 갖춰 놓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공부하기 위한 파일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